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2%, 그리고 코스닥은 1.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 이 분위기는 과매도, 그간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과매도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반등할 때도 됐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약간이라도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러면은 곧바로 그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막 올라가려고 해요. 실제 분석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다시 요 반등 요 길로 파워 가이드로 보면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10월 5일 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이때는 71개, 오늘은 24개 상승 반전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7월이었습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 통계를 쭉 보시면은 요 기간에 있잖아요. 요 기간에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이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때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바로 요 부근이었죠. 요 부근에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시장이 이렇게 과매도 상태였고, 자, 지금쯤이면은 그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때 상황이 좀 괜찮아서 짧고 나며 이렇게 시장이 올랐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렇게 또 과매도 하락이 좀 심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렇게 반등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재료들이 있다 그러면은 곧바로 반응을 해서 시장이 쭉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 그런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 있잖아요. 요 이번에 생긴 기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그런 기대였죠. 그런데 연준 총재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기대, 뭐 그런 기대 하지도 마라.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엉망이었고 오늘도 우리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준 이 총재들도 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물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갖다가 좀 잡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가 실제로 좀 잡힌다 그러면은 실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연준에 대한 입장이고 오펙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감산 이야기, 이 짜sel도 지금 감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실제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이 오펙 국가들은 아마 어떤 면에서 좀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탈석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점점 전기차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걔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벌어먹을 때 우리가 최대한 벌어먹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 수요 위축으로 원유 가격 떨어지자. 그러니까 이번에 줄여서 공급을 줄여가지고 다시 원유 가격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런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 시나리오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가 위축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물가가 잡히려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산유국들이 다시 감산을 통해서 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 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속도 조절이 어떻게 되는 거냐? 못 하는 거잖아요. 다시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참 이 연준은 연준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또 산유국들은 산유국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연준위원들은 나와서 야야야 속도 조절 막 꿈도 꾸지 마라.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뭐 금리를 올리는 저 연준에 대한 입장, 이 미국이고, 이건 또 산유국들에 대한 입장인데, 이씨 웃금 또 우리는 또 뭐고, 우리는 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유출,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이렇게 또 이 원유 가격이 오르면 또 수입 물가에 대한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2차, 3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뭐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뭐 참 급감을 했다. 환율 방어 때문에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 어제 해드렸다니까. 자, 그런데 참 이것도 재수없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8월 달에 이 경상수지가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났다 그럽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월별로 봤을 때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납니다. 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놓은 적자입니다. 그 이전에 금융위기 때 이런 적자가 좀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우리 뭐 IMF 전후해가지고 이때 좀 안 좋았을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뭐 좀 있었죠. 이제 간만에 이런 적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상수지만 적자가 나온 게 아니라, 아이고, 또 뭐 이렇게 봐봤죠. 이 무역수지 이것도 적자예요. 지금 제가 이 연속해서 요 잠시 여기 반짝해서 그렇지 지금 이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완전히 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 이것도 참 우리가 통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뭐 가스 석유가 안 나다 보니까 뭐 가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쪽 수급에 대한 어떤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또 않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려고 보니까 외환보유고 끌어와가지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뭐 외환시장 좀 투입을 해가지고 물가 좀 낮춰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유국들이 나와가지고 뭐 감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노력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에서 끌어오는 거는 임시 방편이라고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뭐 다음 주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0.75를 올리도 모자랄 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0.25는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적절하게 뭐 우리 국내 경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한 0.5 정도 해서 타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좀 금리를 올려 놓아야 이 외환시장에서 좀 여유를 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걱정이 되는 게 또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또 이 심리적인 요인인데 외환보유고를 갖다가 계속 끌어서게 된다 그러면은 그 외환보유고 잔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잔액이 좀 이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런 데서 돈을 좀 벌어오면은 뭐 잔액이 좀 줄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돈도 벌지 못해서 자꾸 축연하고 있는 상황에 외환보유까지 줄어들고 또 금리까지 이렇게 올려서 국내 경기 침체 걱정하고 오펙에서 감산을 해서 또 다시 원자재 또 걱정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또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리니까 이번에 뭐 0.5% 올린다 하더라도 곧 미국에서 또 올릴 거니까 참 이거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는 비상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현재 뭐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일부 업종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걔들은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투자에서는 오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돈만 많으면은 뭐 계속 사면 좋겠지만은 뭐 돈이 항상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기를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게 해서 참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좀 지금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도 모르고 또 시장 상황이 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과매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뭐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저렇게 찍어 누리고 있고 또 감산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푸틴이 자꾸 전쟁에 밀리다 보니까 정말로 총을 이제 처음 들어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처럼 훈련도 안 된 사람 뭐 모집해서 전쟁에 내보내고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진짜 핵을 쓸 수도 있겠다는 이런 좀 불안감도 있고, 또 시진핑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2027년에 뭐 대만 침공을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뭐 또 이런 이야기까지 뭐 하고 있는 거 보도되는 거 보니까 참 세상 시끄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거는 닥쳐봐야 아는 거고, 일단 오늘 또 상황 정리 좀 해보면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GK1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좀 어중간하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은 뭐 좀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단기 상승 여력 뭐 짧게 상승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짧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원유 가격이 저렇게 감산을 해서 다시 오르게 되면은 뭐 이것도 오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짧은 관점에서 아직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간다 보기도 어렵고 지금 뭐 어떤 단기적 짧은 관점에서 조금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보자들은 현재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기업은행 뭐 숫자는 괜찮은데 멀리 보면 괜찮겠죠. 그런데 아직은 참 어중간한 상태이죠. 아예 막 이렇게 싸버리면 이런 식으로 공포지수 뭐 찍히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 이것도 알고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잖아요. 이럴 땐 매도해야 되고 파란색 찍히면 이럴 땐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참 많이 오르지 않았죠. 이것도 사실 현재 이도 뭐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 요때에 비해서는 뭐 그 가격이 비싸다 왔기 때문에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멀리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생명보험 쪽은 좀 위험하긴 하죠. 앞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뭐 대수련 것들 많을 건데 금융 쪽은 항상 이 파산 위험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권하지는 않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손치고 구색을 맞추려 그러면은 뭐 그래서 난 하나 들고 있다 그런 건 뭐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은 참 지금 들어가기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못 본 걸로 합시다 지금.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 들어서 반등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만큼이나 많이 나왔어요.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보는 NHN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 상태, 사람들이 참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참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시장이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쯤 되면 좀 하락도 지치고 해서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의 어떤 재료만 나온다 그러면은 뭐 곧바로 주식을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참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야야 안 된다 안 된다, 뭐 긴축 속도 조절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로 누구 으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략 같기도 하고, 지금 사우디에서 감산을 갖다 저렇게 주장하고 또 다른 산유국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판단 잘못해서 이참에 어떤 여세를 몰고 가서 확실히 잡아버려야 되는데 금리를 갖다가 저렇게 올려놓고 물가도 잡지 못한다 그러면 향후 일어날 일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참에 정말로 확실히 잡는 쪽으로 한 가보자 이렇게 내부 방향을 좀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점도표를 보니까 뭐 올해는 좀 가파르게 오르고 내년에도 좀 조금 더 오르고
그 후내년부터 떨어지는 걸로 연준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이 불안을 갖다가 먹고 막 먹어가면서 꼭 조금씩 오르는 게 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내 돈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못하겠고, 저는 뭐 여러분들께 뭐 보름에 한 번씩 보여드린다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좀 매수했습니다. 계속 분할로 순환매매 하면서 조금씩 계속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종목들 꽤 많이 있거든요. 내 돈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 돈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돈을 굴림에 있어서 빚내서 하면 안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빚이 있다 그러면 그 전제가 유동성이 관리된다는 그 전제 하에서 다른 투자를 생각하는 거지, 빌린 돈으로 투자하고 유동성 관리도 안 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대응 방법도 다 다르지만, 뭐 대출이 많은 분들은 유동성 관리, 또 그리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막 형편된 대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적절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뭐 오늘 지나고 나면은 또 3일 빵 쉽니다. 3일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자, 3일 푹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